인터뷰를 하신 것 중에 젊음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찾는 방식인 간단한 준비를 해보았는데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또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딱 한 가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다른 나라 대사가 주최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 마침 나의 앞자리에 북한 외교관이 앉았다. 이때 먼저 일상적인 대화로 말을 걸어본다. 아니면 다른 외교관들이 말을 걸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분위기를 살핀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네. 이건 외향과 내향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대사님은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신 걸로.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강아지를 떠올리면 뭐 개, 동물, 반려견 이런 직관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니면 아침 산책, 뭐 행복한 추억, 뭐 벨, 터그놀이 이런 생각들이 더 먼저 나시는지. 저는 제가 직접 개를 키우고 있고 또 어릴 때도 우리 집에서 항상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를 생각하면 좀 제가 키우는 또는 키웠던 개들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추억을 많이 생각한다. 네, 이 질문도 S와 N을 구분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N은 직관과 또 창조적인 성향이 강하신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P와 J인데 유엔에서 근무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놀러 와서 하루 동안 뉴욕을 구경시켜주기로 했는데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몇 가지만 골라놓는다. 아니면 막 시간별로 스케줄을 짜고 뭐 예약을 하고 이런 스타일인지.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만 미리 생각해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P 쪽인 건데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오준 대사님의 MBTI는 ENTP예요. ENTP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인데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뜨겁게 싸우고 토론을 즐기며 당당하고 자신감이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5대양 6대주가 활동 무대라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준 대사님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결과가 조금 맞으신 것 같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근데 누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네. 그 ENTP의 유명한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철학자도 ENTP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들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과를 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교관 TV 채널에서는 미리 오준 대사님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보너스 세대 토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0대 친구가 안녕하세요, 오준 대사님의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보고 외교관이 꿈이 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외무고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요, 유유. 외무고시 말고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외교관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외무고시는 없어졌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외교관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려면 역시 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 후보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외교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역시 시험은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국제관계나 외국어나 이런 걸 많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리나 하면요. 요즘은 워낙 세계화된 시대라 반드시 외교관이 되지 않아도 무슨 분야에서 일을 하든 국제관계에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회사를 다니든 뭐 NGO에서 일을 하든 무슨 문화적인 활동이나 학술적인 활동을 하든 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에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해볼 수 없는 국제적 활동을 내가 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국제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외교관이 돼서 내가 국제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20대 구독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취준생입니다. 대사님의 저서인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를 보니 대사님이 대학생 시절 드럼에 빠지셔서 2년 동안 밴드를 하셨다고. 저도 드럼 치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취준생이 되니 마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취미 생활보다는 취업 준비나 공부에 100% 전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취미가 무엇이든 공통되는 그런 공통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드럼이 아니라면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고 쳐보세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젊었을 때도 뭐에 막 너무 빠지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좀 경계를 했어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당구를 좋아한다고 쳐보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구가 치고 싶어서 막 밤에도 머릿속에서 막 당구판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를 통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상 더 빠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취준생으로 내가 취준 공부라든지 뭐 취업 준비에 전념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할 땐 재미없고 드럼을 연주할 때만 재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딜레마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편한 것을 할 때가 제일 좋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컴포트 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편안한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컴포트 존. 의도적으로 컴포트 존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친척들 회식하니까 다 같이 가자 그러면 너무 가기 싫은데 가 있으면 뭐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가서 나는 다시 게임하고 싶은데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기왕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모가 뭐라 그러는지 삼촌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모가 하는 얘기 나도 관심 있는 건데 이모도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듣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친척들 모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가서 또 이모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컴포트 존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컴포트 존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컴포트 존을 한번 열심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8년 동안 외교관의 삶을 사시고 은퇴 후 타인을 위한 사회활동을 이어가시는 오준 대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더욱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준 대사님의 두 번째 커리어인 사회를 위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